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반도체 삼성전자의 부활인가? 트럼프 2.0 가장 큰 수혜주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최근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제목이다 싶은데, 자 그러면 먼저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시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좀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특히 간밤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 뭐 저널 대비 지금 이제 뭐 코어 대비 헤드라인 다 지금 어쨌든 컨센서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놓고 좀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중고차라든지 자동차 보험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LA 산불에 의한 좀 일시적인 좀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하우징 쪽 같은 경우는 YOY 대비했을 때 조금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통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러한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이 시각 자체는 아무래도 좀 올해 상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패드 와치를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만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돼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상당히 흔들렸습니다만 장 막판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세를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PCE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뭐 CPI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PCE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에서 뭐 자동차를 제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사실 계속 하락을 하던 테슬라가 좀 하락 제동을 좀 걸리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오늘 뭐 PPI가 좀 발표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가 조금씩은 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시장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쇼크, 이상치를 상회하게 돼서 걱정이 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뒤로 지연되게 될 테니까 관세 우려감은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 이런 힌트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중심 섹터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특징 섹터였던 전력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전력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라기보다는 그때 탑픽으로 주셨던 LS 일렉트릭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가 찍으러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대응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첫 번째 어떤 산업군으로 전력 인프라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짧은 사이에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강합니다. 네, 일단은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딥시크와 관련돼서 억울하게 좀 하락했던 섹터들 중에서 뭐 원전이나 전력 인프라,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를 좀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3사에 비해서 지금 신고가를 가지 못했던 약간 좀 상당히 눌려 있었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쪽에 납품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향후에 대한 모멘텀을 좀 제가 볼 때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제부터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더 집중적인 관심이 좀 나오면서 유독 강합니다. 정말. 네, 저는 뭐 전고점을 다시 한번 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다른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HD, 현대일렉트릭과 좀 마찬가지로 좀 주가에 있어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지난주에 만약에 좀 보유하셨던,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촉이 굉장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 바로 이야기했던 탑픽 종목이 정말 대단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 섹터와 종목도 더 기대가 되는데, 자, 먼저 오늘의 특징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부담감이 예, 있습니다. 부담감이 오는데 예. 일단 저는 반도체 섹터 반도체. 다시 한번 좀 돌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삼성전자 시기 오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예. 2월 3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52주 신저가를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지금 저가가 지금 58,800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14일 날 세웠던 49,900원에 어떻게 보면은 한 7,800원, 800원, 900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만 지금 2월 3일을 기점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10% 정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무언가가 바뀌었나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에 다가갔지만 10%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수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렇죠.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벗겨졌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삼성전자 밸류 체인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이 삼성전자가 올해 좀 두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HBM 관련돼서 사실은 SK하이닉스에 좀 많이 밀렸죠.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모든 풀캐파가 지금 엔비디아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좀 그 부분을 좀 뚫을 수 있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이 너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맞춤형 반도체를 네. 좀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로서 브로드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맞춤형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HBM이 또 한 번 수요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맞춤형 반도체 쪽에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무죄 판결한 이후에 손정희 회장과 지금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네. 삼성전자에서 사실 좀 긴급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자 회동했죠. 네, 여기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 것을 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730몇 조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펀딩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밀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오픈 AI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올해 어쨌든 두 가지 모멘텀이 한 번에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은 좀 이해가 됐습니다만 네. 최근에 3월 4일부터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분명히 지금 뭐 10%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업사이드가 조금 더 올해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도 기대감도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전통적인 레거시 관련돼서 예. 중국 회사들의 어떤 반도체 쪽의 어떤 공격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D램 쪽에서 봤을 때 2020년까지는 점유율이 거의 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없었다는 얘기죠. 예, 최근에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권기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D램 시장에서 5%까지도 제가 볼 때는 올라왔다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소비되지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에 있는 공장을 낸드 플래시를 상당히 좀 고단화하면서 예. 결국 초격차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략을 다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삼성전자의 격차를 얼마나 벌리느냐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형인 삼성전자가 참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 이거 언제 가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 되겠고 이 탑픽주를 어떻게 꼽아 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탑픽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쪽에서 좀 종목을 좀 골라왔는데 바로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와 차트를 좀 이렇게 겹쳐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2월 3일 저점 이후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픈 AI, 그 다음에 이제 손정희 회장,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라고 좀 보겠죠? 이런 쪽에 좀 합류가 된다고 하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수혜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 디자인 솔루션 쪽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예.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AI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설계 쪽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나노, 2나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4나노 같은 경우 수율을 거의 뭐 70% 정도까지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간 모습. 그러니까 3나노 이나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4나노부터 고객사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져올 수 있는 좀 그러한 여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가온칩스 같은 좀 파운드리에 연관된 제가 볼 때는 좀 이 디자인 솔루션 쪽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 자리를 보더라도 사실은 뭐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가온칩스였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반도체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특징 섹터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하나만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섹터 어떤 걸 또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방산 섹터 방산.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산도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에. 방산이 최근에 보게 되면 예.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어떻게 보면 좀 해지 역할을 좀 해주는 그래서 방산과 조선이 상당히 좀 지수 대비 좀 캐리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네, 방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트럼프 2.0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제가 볼 때는 볼 수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로 지금 방산 섹터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과 좀 제가 볼 때는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소련 붕괴 이후에 어쨌든 미국과 유럽의 방산 산업이 좀 통폐합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무기 공급에 대한 밸류체인 자체가 좀 많이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방산에 대한 무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들에게 분명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GDP 대비 방위비에 대한 어떤 상승을 네. 상당히 요구하고 있죠. 너네 돈 더 써. 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의 방위비가 한 2%대 왔다 갔다 하는데 5%대까지 이거 2배 넘게 올리라는 거잖아요. 네,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이제 어쨌든 처음에 좀 회담을 했는데 거의 뭐 굴욕적인 외교라고 합니다만 네.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바짝 엎드리면서 뭐 2026년 7년까지 어쨌든 2배로 올리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타자가 누구냐? 우리나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우리나라가 방위비 관련돼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말에 어쨌든 서명을 했습니다만 네. 아마 그거는 찢겨지게 되고 다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작년 4분기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현대로템이라든지 LI넥스원 같은 대장주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주가 흐름도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좀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산주. 바로 어제만 해도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큰 종목들이 지금 다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봐야 될까 고민이 드는데 탑픽주 어떻게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좀 미국의 흐름을 보면서 방산 섹터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가 볼 때는 무게를 가진 어떤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무인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과 연결된 섹터 중에서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드론 섹터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이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어제 장중 상한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거 신고가 경신했죠? 네, 현대증권에서 이제 드론의 눈이라는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좀 탄력을 받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매물 추례가 나온다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양봉을 좀 켜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i3 시스템 같은 경우가 어쨌든 대장으로서 지금 어쨌든 위용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저는 이제 에이럭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은 국내에서 교육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가 지금 기술 내재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드론 같은 경우 거의 중국이 대부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좀 손을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저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i3 시스템 같은 경우가 어쨌든 급등을 보여주면서 선두주자 나선 모습이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럭스를 좀 보면서 저는 좀 다음 타자로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월 11일 날 좀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만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매수의 밴드에 좀 상당히 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신규 매수를 분할로 하시면서 오히려 좀 i3 시스템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시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짚어봤고요. 오늘 특징 섹터, 반도체와 방산 봤습니다. 가온칩스와 또 에이럭스라는 탑픽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